문제 풀이를 일단 진행하기 전에 필기를 하고 프린트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푼 문제가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써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81분의 4의 제곱근은 9분의 2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9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2이고 0.1땡 이거 같은 경우에는 9분의 1인데 그 9분의 1은 제곱근이 플러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 그 두 가지가 있다. 요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숫자를 제곱근을 이용한 숫자를 표현하는 형식을 지금 배우는 중인데 이 숫자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수치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무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 배우는 숫자는 1, 2, 3, 4 이런 거죠. 요즘은 어떻게 배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교과서를 다 갖고 있어서 잘 찾아보면은 제 부모님 집에 가면은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도 있어요. 제가 썼던 거.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 치면 안 되니까 찾아봤는데 정말 1, 2, 3, 4, 5를 배우고 그 다음이 0이더라고요. 하고 6, 7, 8, 9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큰 수들 점점 배우고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뭐 하다못해 천만, 억 이런 것도 거기서 다 초등학생 때 배우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큰 수랑 뭐 분수, 소수 이런 계산을 하고 0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는데 이게 지금 여기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서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0보다 작은 숫자들을 한번 표현해보자 라는 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자연수의 영역에서 문제를 배웠는데 자연수와 0 초등학교 때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전체 정수라는 이름으로 0을 기준으로 그 0보다 큰 것을 양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일일이 하나씩 붙여준 것을 음의 정수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이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우리는 이거를 정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정수와 유리수라는 단원을 배우는데 유리수는 얘네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유리수 중에 유리수인데 정수가 아닌 애들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애들이 아닌 것은 우리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름을 붙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유리수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유리수가 무엇인지. 유리수의 정의. 아는 사람? 분수로 나타내는 수, 그죠? 유리수를 제가 두 글자로 줄여봐 하면 여러분들은 분수라고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의는 분수 2분의 a 홀로 분수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A, B는 분모 문자에 들어가는 A, B는 기본적으로 정수의 형태인데 제일 중요한 거 분모에 해당하는 B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는 정수인데 0이 아닌 정수가 분모에 들어와야 되고요. 분자에는 그냥 모든 정수가 다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유리수에 속하는 애들은 전부 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 예를 들어 쉬운 거 해볼게요. 0.25 100분의 25 이게 기하분수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얘를 100분의 25로 나타낼 수 있다. 0.1땡 아까 얘기했듯이 9분의 1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정수는 유리수인가요? 요게 라인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유리수 맞습니다. 정수는 유리수예요. 그렇다면 정수인 1, 2, 3,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네,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3 같은 경우에는 1분의 3 쓰시면 되죠. 2분의 6 왜 못 써? 문제에서 분모는 정말 0만 아니면 됩니다. 네, 표현이 가능하냐 마냐의 영역이라서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뭐 2를 내가 쓸 거다. 마이너스 1분의 2 왜 못 씁니까? 다 쓸 수 있죠. 0 0은 분자가 0이면 무조건 0이네. 1분의 0 100분의 0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 0입니다. 그래서 분모만 0이 안 되는 거지 분자는 0이어도 상관없고요. 분자가 0이면 부수는 무조건 우리는 0이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요 반은 일단 중2 대상반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한 번은 했겠지? 했겠지? 수업?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자요. 설마 이런 거 없겠지? 저 학교에서 자는데 이런 사람 없겠지? 뭐 배웠어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 배운 게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 수요일날 기억했잖아. 그러면은 볶음 한 번은 볶음 중에 하루는 수업을 들었겠지. 그지? 배운 게 없어? OT 했어? OT? 학교에서? OT? 수학 공부할 거다. 안내상 첫날이니까. 자, 정수와 유리수까지 1학년 1학기에 배운다면 2학년 1학기에 뭐를 배웁니까? 유리수와 순환소수를 배우죠. 그래서 이 유리수를 소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네, 설명을 아마 듣거나 들을 예정일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 겸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수들을 분류해서 적는 작업을 한 건데 제가 소수에 대한 내용은 쓰지 않았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뭐 0점 몇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분수꼴로 바꿀 때 여기 썼지만 이 소수라는 표현은 네,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라는 건 수의 표현 방식이거든요. 그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소수점을 이용해서 숫자를 나타내고 싶을 때 소수점 아래에 딱 떨어지게 얼마 소수점 아래 몇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셀 수 있다면 그건 유한소수고요. 셀 수 없으면 우리는 그걸 무한소수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 무한소수는 다 끝이 없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어서 순환하는 마디가 반복적으로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순환소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쓴 0.25 대표적으로 네, 지금 유한소수이죠. 이렇게 딱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3.14 끝냈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유한소수죠. 뒤에 내가 점점점을 붙인 것도 아니고요. 땡 하고 찍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유한소수 3.14 가지고 내가 분수로 소수점 아래 두 자리니까 0 2개 해서 100분의 하고
314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순환소수 중에서 제가 3.14 하고 땡 하면 우리는 이거 순환소수 줄을 표현한 거죠. 어떤 수입니까? 4444가 뒤에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이거 역시 우리가 규칙에 따라서 분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순환마디가 하나 있는데 소수점 말이 두 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9고 요게 없는 걸 0으로 쳐서 분모를 90으로 쓰고 전체 314를 쓴 다음에 순환마디에 해당하지 않는 4 제외하고 31을 분자에서 빼주는 게 규칙이었어요. 모든 무한소수가 다 순환소수는 아니란 말이죠. 순환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뭔가 똑같은 게 계속 생겨나야 하는데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파이, 원주율. 원주율이 단순히 숫자가 길다고 해서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됐으면 분수로 하나 썼죠. 우리가 뭐 분수 못하면은 여기 쓰지 않습니까? 정답이 9분의 70일 나오면 굳이 안 바꿔 쓰잖아요. 분수로 계산이 됐으면 이미 진작에 분수로 계산을 했을 겁니다. 분수로 계산이 안 되니까 파이라는 기호를 쓰는 거고 3.14, 159, 2 어쩌고저쩌고 슈퍼컴퓨터로 한 50쪽까지 소수점 아래에 자릿수를 돌려봤는데 순환마디가 반복이 되는 순환마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끝없이 이어지긴 하는데 규칙적으로 반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유한소수는 이런 식으로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거기다 분자를 이렇게 얹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순환소수는 내가 이걸 분수꼴로 만들고 싶을 때 분모를 9나 0을 이용한 숫자로 순환마디의 규칙에 따라 9분의 얼마일 수도 있고요. 99분의 얼마일 수도 있고 990분의 얼마, 999분의 얼마 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이 분모에 들어오는 형태로 분수를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에서 중간고사로 이 내용을 아마 시험 보시겠죠. 그러면 순환마디에 따라서 어떤 숫자가 써있는지에 따라서 분자를 결정해서 이렇게 쓸 건데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라면 분수꼴로 못 나타낸다고요. 못 나타내겠죠. 그래서 분수꼴로 못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얘와 얘는 유리수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면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한소수, 분수 가능, 기하분수인지 아닌지 별로 안 중요해요. 순환소수 역시 규칙에 따라서 계산했을 때 몇 분의 몇 분수 가능입니다. 하지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우리가 2학년 교과서에도 역시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수가 유리수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유리수 이외의 수도 있구나까지를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우시고요. 저랑 같이 지금 선행으로 이 유리수가 아닌 수를 리라는 말이 유리가 glass는 아닐 겁니까? glass는 아니거든요. 리가 비율이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율, 비 이런 걸 같은 뜻이에요. 비가 있는 수예요. 비율이 있는 수. 그러니까 분수인 거거든요. A 대 B. 그죠? 비가 없는 수, 분수로 못 나타내는 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구분을 따로 2학년 범위까지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유리수가 아닌 다른 게 있어 이러고 말거든요. 걔한테도 이름을 하나 붙여주자고요. 무리수입니다.
리가 없어요. 리가 없고요. 리라는 거 비율의 의미니까 분수꼴로 못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 체계에서요. 여기까지가 2학년 때 배운 건데 거기에 유리수가 아닌 숫자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무리수와 유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는 체계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얘의 제목은 실수 체계.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무리수로 영역을 확장해서 배우는 이유는 이 무리수의 대표적인 숫자가 여러분들이 작년에 공부하셨던 원 계산할 때 파이 당연히 쓰잖아요. 파이뿐만 아니라 오늘 배운 숫자들 중에도 있다. 뭐 루트 35 이런 거, 마이너스 루트 8 이런 거. 자, 루트는 루트인데요. 이게 루트 9다 이랬을 때 무리수로 들어가진 않아요. 네, 요 3은요 모두 가능하냐 루트 9 가능하거든요. 루트 9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다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닌데요. 이 안에가 더 이상 루트 9는 3으로 바꿔 쓰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루트 얼마가 더 이상 다른 정수나 유리수로 바꿔 쓸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무리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를테면 여기에 내가 루트 25분의 1 이런 걸 쓰고 싶어요. 이거는 여기에 써야 돼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왜? 루트를 썼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5분이랑 똑같은 값이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근데 내가 그냥 루트 5분의 1 이래버려. 잘 보셔야 돼요. 루트 안에 25분의 1이 들어있는 거랑 루트 안에 5분의 1이 들어있는 건 다르거든요. 얘는 제곱해서 5분의 1이 되는 거 못 나타내요. 더 이상 다른 값으로 못 나타내고 계속 루트를 씌워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그런 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이 실수가 정확히 어떤 수를 의미하는지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실수는 실제하는 수예요. 실제하는 수. 근데 어디에 실제를 하느냐? 이 실제가 제가 오타를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제가 어이가 아니냐고 가끔 물어봐서 자, 실제하는 수인데 이거는 그냥 너무 우리가 문제 풀 때 별로 좀 도움이 안 되는 정의예요. 실제 존재하겠죠, 뭐. 실수. 어디에 실제로 존재하느냐가 중요해서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는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우리는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가리켜서 실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쫙 그려보도록 할게요. 실수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수들은 다 수직선상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내가 한 칸 단위로 뭔가 간격을 일정하게 맞춰가지고 그린다면은 충분히 일단 정수들 표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유리수도 표현이 가능하죠. 유리수 뭐 해볼까요? 제가 여기 3과 4 사이에 이렇게 해서 간격을 하나, 둘, 셋, 세 개로 나눴어요. 똑같이. 하나, 둘, 셋. 세 개로 나누고 내가 얘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정수 한
뭐 이런 애들도 루트가 들어있는 애들도 수직선상에 표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루트 2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 제가 여기에다가 정사각형을 하나 얹을 거예요. 수직선인데요. 0과 1 사이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하나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길이가 얼마인지 확인을 좀 해보자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대각선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이 각각 1이죠.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러니까 2예요, 2. 대각선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예요. 그런 애를 우리는 오늘 루트 2라고 쓸 거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음수는 의도적으로 빼겠습니다. 자, 이 길이가 루트 2인 상황인데요. 여기 원점을, 수직선의 원점 0을 중심으로 두고요. 부채꼴로 쫙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자 한 조각 만드는 거예요. 부채꼴 만드는 거예요. 부채꼴. 부채꼴을 만들었기 때문에 0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역시 동일하게 루트 2. 이 루트 2를 그대로 이렇게 내린 거죠. 이 루트 2를 그대로 내린 거죠. 아, 내가 0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갔다니까 여기에 찍힐 숫자는 루트 2입니다. 루트 2. 표시가 가능하다고요. 루트 역시 표시가 가능하다. 근데 이런 것만 되나요? 뭐 그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 이거 해볼게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내가 맞춰줄 수 있는데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닿게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얹을 거고요. 그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각선은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과 그 제곱의 값이 같죠. 4 더하기 4랑 같아요. 그럼 제곱해서 8이 되는 거. 우리가 유리수 범위 내에선 모르겠는데 그거를 루트 8로 쓸 수 있어요. 대각선의 길이를. 그럼 여기가 2이면은 이 길이가 이제 루트 8이 되는 건데 이걸 그대로 부채꼴로 만들어 버리면 이 길이와 같은 게 이만큼이 된다라는 거. 여기서 부채꼴을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쭉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전을 시켜서 딱 붙어지게. 그러면은 역시 반지름의 길이는 동일할 테니까 길이 자체가 루트 8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0에서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왼쪽으로 갔다니까 마이너스 루트 8이라고 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수직선을 그려서 확인을 해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아, 그냥 그렇구나가 끝이 아니라 대소 비교가 가능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같이 그림을 그려봤는데 수직선상에 별다른 계산을 하지 않아도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루트 8이 더 크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조금 더 미세하게 오른쪽에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마이너스 2. 얘네들이 더 클 거고요. 그러면은 루트 2와 2 사이에는 이러한 대소비교가 성립하겠구나. 왜냐면 루트 2가 좀 더 왼쪽에 있고 2는 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그럼 루트 2보다 1이 더 작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이런 식으로 대소비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소비교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제가 이 전체 수체기를 이용해서 수직선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건 사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제가 미리 약간 어느 전체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대소비교를 하실 때 내가 이 루트 2가 대체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이러니까 약간 감이 안 잡혔는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여기 1을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랑 같아요. 그래서 1보다 살짝 크고 2보다는 좀 작은 그런 숫자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루트 2 사이에 있는 거를요, 루트 1과 1, 2, 3 안 하고 4 하겠습니다. 왜냐? 이 루트 1은요, 제곱수를 따라서 1이라고 바뀔 수 있고, 루트 4는 역시 제곱인 숫자를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의 제곱근, 2의 양의 제곱근에 해당하는 이 루트 2가요, 무리수이면서 무리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찾아보자면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예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예요. 유한소수도 될 수 없고요. 순환소수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크기가 1과 2 사이래요. 우리 수직선으로도 지금 살펴봤고, 제가 루트 1과 루트 4 사이에 있는 거 맞지? 하고도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대략 루트 2는요, 1. 얼마 뒤에 모르죠. 순환하는 우리 계산을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는 사실 이 정도만 알고 대충 1. 얼마인 무한소수일 거야. 뒤에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정수 부분만 아는 게 중요한데, 책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뭐 어느 책이든 상관없는데요. 개념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원리 220쪽이요. 220쪽. 네, 찾으셨어요? 표가 잔뜩 있어요. 저희 거의 맨 뒷장표라는 얘기가 다름이 없고 220쪽은. 자, 제곱근 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제곱근표가 무엇이냐면 이 루트를 계산한 값을 대략적으로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 루트 35 해봤자 어느 숫자인지 여러분들이 아는 숫자로 뭔가 값을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수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나와 있는 건데요. 얘네들은 전부 다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것이기 때문에 근사값입니다. 원래는 유한소수 아니고요, 무한소수인데 중간에 반올림해서 계산했어요. 루트 2가 얼마인지는 어떻게 찾으시냐면요, 이 표가 왼쪽 줄에 보시면은 1.0, 1.2, 1.2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0부터 9까지 되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이거 안 쓰셔도 되고, 루트 2.58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왼쪽에서 2.5를 찾아요. 찾았어요? 눈으로 이제 2.5를 찾아요. 그 다음에 위에서 8을 찾아요. 걔랑 만나는 부분, 그러니까 2.5인데 쭉 가서 8과 만나는 부분이니까 1.606 보이세요? 1.606. 대략 루트 2.58은 그런 숫자가 되는구나 라고 제곱분표가 나와 있는 건데요.
당연하게도 뭐 외우거나 이런 분량을 외울 수는 없어요. 한 장 뒤에 한 장 더 있거든요. 네, 총 4페이지로 되어 있는 이 숫자들을 외우시는 건 아니고 모든 3학년 1학기 교과서나 교재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줄 때는 보통 이 부분을 부분 발췌해서 문제마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는 법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루트 2를 설명하다가 왔기 때문에 2는 2.00을 보시면 돼요. 그럼 2.0 찾으시고요. 0이니까 바로 앞에 있겠죠? 2.00 찾으셨어요. 그래서 1.414가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충 1. 얼마일 텐데 요 숫자가 보세요. 1과 2 사이에 미면이 어디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대략 1.414 정도 되는 숫자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제곱근표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문제를 풀 때는 다 문제마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 제곱근표는 1.00부터 일단 9.99까지가 나와 있어요. 제곱근표 1번, 2번 보시면은 1.00부터 9.99까지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인지, 네, 예를 들어 제가 뭐 7.58 루트 7.58이 얼마인지 찾아봐라. 그럼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찾았어? 찾아봐 한번. 그래서 7.5 먼저 찾고 쭉 가서 끝에서 두 번째 거 찾으시면 되죠? 예, 8이니까.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이제 이게 소수점으로 적힌 게 아니라 왼쪽에 쫙 써있는 게 두 자릿수들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10.0부터 99.9까지를 읽을 수 있는 표고요. 루트 100부터는 없습니다. 왜? 루트 100은 10이니까 거기서부터는 알아서 계산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트가 대략적으로 어떤 값인지를 확인하는 게 제곱근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에 대한 계산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 실수 체계는 다음 주에도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쭉쭉쭉 할 거고요. 다만 이 제곱근을 하는데 이 숫자가 대체 어떻게 쓰이는 숫자인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어서 미리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 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어서 필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게 비슷비슷하게 생긴 요 네 개의 숫자들을 서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두 개의 숫자는요,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을 제곱을 하는 건데, 사실 둘 다 이거 3의 제곱근이거든요? 애초에 3의 제곱근? 제곱해서 3 되는 수. 제곱해서 3 되는 수를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개념이라서요. 당연히 그걸 제곱시키면은 우리는 3이라고 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근데 제곱이 이번엔 안에 있어요. 우리가 계산하는 규칙이 제곱이 밖에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숫자를 제곱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곱이 안에 있기 때문에 뭘 먼저 계산을 해줄 거냐? 우리는 3의 제곱을 먼저 계산하고 갈 겁니다. 루트 9, 이거죠 사실. 안쪽부터 계산하시는 거예요. 안쪽부터. 루트 9의 제곱근인데 양수인 거. 우리가 그걸 루트 9 말고 3으로도 쓰는 게 가능하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다 똑같네요. 자, 밑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인데요. 이거 역시 안에서부터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9가 돼버린다고. 그죠?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을 먼저 해버려서 예, 다 9죠. 그래서 제가 이걸 초반에 다르게 썼지만 얘네들은 전부 다 3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내용을 문자를 이용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A의 전체 제곱이나 마이너스 루트 A의 전체 제곱이나 이렇게 다 그냥 A입니다. A. 얘도 A. 그죠? 제곱이 루트 안에 있을 때는요. 제곱이 루트 안에 있을 때는 선생님 이거 어차피 다 선생님 3으로 쓰셨는데 A 아닐까요? 문제가 있어요. 얘는 제가 A 자리에 3을 쓴 게 맞아요. 그리고 3으로 튀어나왔죠. 얘는 이 형태랑 비교해보시면 제가 A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은 겁니다. 마이너스 3을 넣었는데 결과가 마이너스 3으로 나왔나요? 안 나왔죠. 양수로 나왔어요. 자, 이 자리에 마이너스 3이 있었는데 정작 나온 건 마이너스 3 아니고 플러스 3이란 말이에요. 얘는 우리가 약속을 할 겁니다. 요 안에 제곱이 루트 안에 있으면요 그냥 A다 라고 바로 안 튀어나오고요 절대값 한번 끼고 갈 겁니다. 절대값이라는 이야기는요 A가 양수이면 혹은 0이면 뭐 0은 사실 티가 안 나니까요. 그러면 그냥 A겠지만 A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A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양수일 때는 똑같은 숫자로 나오면 돼요. 부 그대로예요. 0일 때도 마찬가지로 0은 애초에 부가 딱히 없으니까. 다만 음수인데 결과를 양수로 내고 싶잖아요. 나는 분명히 마이너스 3을 넣었는데 플러스 3이 나오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의 의미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부호 반대로 나온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 힌트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6번 보시면요. 다음 중 그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사실 필기를 했던 바로 옆에 있는 내용이고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3입니다만 5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그 루트 앞에 있는 거는 못 건드려요. 무슨 얘기냐?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건 여기까지. 얘는 9, 이건 9예요. 하고 루트를 씌우고요. 하고 막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냅두고 절대값을 계산하는 건 여기. 그래서 요게 3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 마이너스 3이다. 5번은 마이너스 3으로 계산이 되고 나머지는 루트 앞에 별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전체 제곱이 되기 때문에 다 플러스 3입니다. 5번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계산을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을 때 바꿔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각각 끊어서 보실 거예요. 루트 3의 제곱이면은 네, 제곱과 네, 루트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루트를 제곱하니까 없어진다고 생각하시고요. 마이너스를 제곱시켰으니까요. 이거 역시 그냥 플러스 8입니다. 그래서 11 되는 거 맞다. 자, 마이너스를 전체 제곱하시면은요, 마마 뿔 돼서 다음에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플러스 5 되겠죠? 플러스 5 곱하기.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 지금 그냥 루트 4예요, 루트 4. 그죠? 루트 4. 2예요, 2. 그래서 루트 4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자체가 제곱이 돼버렸잖아요? 그럴 때 그냥 다 양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빼기. 49, 77에 49예요. 49면은 네, 이게 7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얘를 7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곱셈 먼저 계산하고 뺄셈 하시면 되니까 10 빼기 7 해서 3이 된다. 예, 3번 보시면요. 제곱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얘는 9 나누기 3분의 1. 그러니까 제곱과 루트는 같이 계산이 되면 사라지는데, 우리가 부호만 좀 잘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플러스 6이에요. 그러면은 9 나누기 3분의 1이면 곱하기 역수로 계산할 거니까 27 플러스 6 돼서 33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계산하실 때는 네, 이거 혼합 계산의 영역이니까 사칙연산 곱셈, 뺄셈 이전에 곱셈, 나눗셈 먼저 잘 하실 수 있도록 보셔야겠고요. 자, 마이너스가 루트 바깥에 있는 거는 애초에 이 마이너스가 제곱을 여기까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괄호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제곱을 해서 이제 하는 거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분의 5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그럼 그 앞에 마이너스는 당연히 그대로 있게 됩니다. 저 마이너스까지 제곱을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까지 같이 제곱을 해버리는 거죠. 마이너스도 제곱되고 이것도 제곱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가 한 번 있고 나머지 다 절대값끼리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실 때 정답이 마이너스 20 되어야 되는데 플러스 20으로 써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였어야 되는데 걔는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안 사라짐에도 빼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걸로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시간상 5번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6번 보시면 지금 문자로 숫자로 나와 있을 땐 여러분들이 이제 플러스 부호나 마이너스 부호가 눈에 딱딱 보이니까 좀 덜 헷갈리는데 음수인데 문자가 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요. 저는 바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절대값으로 바꾸고 갈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약속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절대값 A를 봤는데요.
A 자체가 음수래요. A 자체가 음수면은 부호를 반대로 나오기로 했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A가 되어야 한다. 왜냐면 A 자체가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붙여서 마이너스 A가 나오도록. 예, 3A의 전체 제곱인데요. 그러면은 이 전체 제곱이 된 걸 가지고 3A 절대값을 씌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가 음수이면 3A 역시 음수일 것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해요. 무슨 소리냐? 절대값을 내가 안 쓰고 싶다면 마이너스 3A로 쓰셔야 마이너스 3 곱하기 음수, 그래야 양수 될 거잖아요. 나의 목적은 이 계산 결과가 양수로만 나오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번엔 괄호 안에 지금 마이너스 9A가 있는데요. 그럼 마이너스 9A의 전체 절대값 씌우실 거예요. 근데 A 자체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9A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6 플러스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절대값만 싹 사라지게 만들어서 마이너스 9A 쓰시면 됩니다. 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지금 니은과 디귿의 형태처럼요. 뭔가 이게 하나 A제곱 이런 게 아니라면 무조건 여기에 뭔가 괄호 제곱이 있어야 돼요. 괄호 제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의 전체 제곱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해서 7A의 전체 제곱으로 보시고 와야 합니다. 그냥 49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니은과 디귿의 형태처럼 사실 니은도 전체 제곱하시면 루트 9A 제곱, 루트 81A 제곱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그대로 냅두시고 우리가 어디까지를 절대값으로 바꿔버릴 것이냐? 루트 괄호 제곱을 절대값으로 바꿔버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됩니다. 루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마이너스는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먼저 보면은 7A 자체가 음수예요. 그래서 부호 반대로 오시면 여기 마이너스 7A로 나와야 하는데 마이너스 7A 앞에 마이너스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얘가 루트 절대값 7A인데 그 절대값 7A가 마이너스 7A인데 그 앞에 계속 기다리고 있던 마이너스까지 계산해버리면 전체 7A가 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옳은 것은 디귿과 리을입니다. 네, 어차피 한 번에 하기도 어려워서요. 좀 건너뛰어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는 할 건데요. 네, 120번 볼게요. 우리가 단순히 제곱근만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 찾기가 어려워서 수직선이나 식을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해야 하는데 모든 문제마다 수직선을 그리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공통인 부분을 일치시켜서 대소 관계를 비교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1번 같은 경우에는 루트 80인데 그 9를 루트 81로 바꿔서 쓰자는 거죠. 9 대신에 루트 81을 써서 비교를 하자. 9는 81의 제곱근이고, 그러니까 제곱해서 81이 되래.
제곱해서 80이 되래를 비교해 보시면 당연히 이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대로 루트가 없으면 한쪽에다 루트를 씌워주시면 돼요. 없애는 것보다 만드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용할 거고요.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제일 처음에 당연히 5와 3을 비교할 차례라면 네, 5가 더 큽니다. 5가 더 크고요. 거기에 동일하게 루트를 씌워 주시면은 역시 루트 5가 커요. 그런데 내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우리 부등식 다 아시죠? 마이너스 음수 곱하시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쵸? 왜 그러겠어요? 음수가 됐을 때 음수끼리 비교하실 때는요. 절대값이 큰 게 더 작은 수잖아요. 그쵸? 절대값이 큰 게 더 작은 수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비교가 되겠죠. 자, 0.1과 루트 0.1을 비교하래요. 그랬을 때 이 0.1 자, 루트가 있는 건 없애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이 9를 비교를 했을 때 원래 9인데 이 9의 제곱을 제가 만들어서 루트를 씌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0.1을요 0.1의 제곱 루트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계산해봤자 어차피 0.1이잖아요. 0.01입니다. 그쵸? 0.01이에요. 그러면 0.01과 0.1을 비교하는 건데 네, 소수점 자리 비교는 네, 여기 소수점 바로 뒤에서부터 비교를 하시면 되죠. 0.01보단 0.1이 당연히 크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일로 가야 합니다. 아, 틀렸군. 그죠? 루트 0.1이 더 큰 수예요. 왜냐? 0.01과 0.10을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4번 루트 3분의 1 2분의 1 대신에 루트 4분의 1과 같이 비교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2분의 1과 루트 4분의 1은 같은 값인데 3분의 1이 애초에 더 크잖아요. 이거 지금 음수인 거 아니기 때문에 단순 루트 씌운 걸로는 대소 비교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루트 35와 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을 네, 루트 안이 아니라 루트 바깥에 마이너스 넣어서 마이너스 루트 36으로 쓱 바꾸실 수 있어야 하고요. 절대값이 작은 게 더 큰 수니까 예, 3번만 네, 좀 틀린 거죠. 예,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 설명드린 것 중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으로 바꿔버리자 이거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는 얘기하자면은 저는 여기 괄호 제곱이 있을 때 요 안에 하트가 들어있다. 그럼 무조건 절대값 하트. 무조건. 그 안에 뭐가 됐든 그냥 그대로 쓰는 거를 우리는 원칙으로 할 겁니다.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이걸 계산하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사실 이거 제곱? 못해요. 아직 못해요.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우셨다 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사실 앞에 살짝 예습했어요. 제가 한번 멋있게 얘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네, 전개해봤자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냐? 얘를 절대값을 무조건 만들고요. 어디? 루트 괄호 제곱을 절대값으로 만들어버리면 뭐가 나나요? 그 가운데의 알맹이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무엇을? 3 마이너스 루트 10을. 다시 여기도 루트 10 마이너스 3 말고는 전부 다 걔네들이 합쳐서 절대값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10 마이너스 3 이렇게 절대값이 벗겨져야 계산이 될 텐데 이거를 그냥 절대값을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이 있는데 마이너스 3이라고 안 쓰실 거잖아요. 그렇죠? 안 쓰실 거잖아요. 이거 양수, 음수면은 양수로 바꿔 이런 계산을 하실 거니까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식의 대소 비교가 중간 과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앞에 배웠던 거를 계산도 쓰고 절대값도 쓰고 대소 비교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3은 루트 3의 제곱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루트 9랑 같은 값이에요. 그럼 루트 9는 당연히 루트 10보다 작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3이 루트 10보다 작다 하기 때문에 3 루트 10은 작은 수에서 큰 수 뺀 거예요. 작은 수 빼기 큰 수를 했으니까 음수. 루트 10 빼기 3은 큰 수에서 작은 수 뺐으니까 양수입니다. 그렇다면 얘가 지금 음수고 얘가 지금 양수다 확인을 했는데요. 음수인 애는 얘를 부호 반대로 나오셔야 돼요. 그죠? 음수인 애는 부호 반대로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0으로 쓰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양수인 애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루트 10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여러분들이 계산을 우리가 루트가 들어있는 숫자 계산을 아직 배운 적이 없지만 뭘로 나오게 되냐? 마이너스 10 플러스 루트 10. 뭔진 모르지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있으면 당연히 없어지죠.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있으면 당연히 없어지죠. 0이네요. 둘은 사실 이 뿔마 빼는 순서만 다르다면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값의 절대값까지 씌운 거라면 당연히 같은 수 빼기 같은 수의 결과라서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28 역시 넓게 보자면은 이것도 일종의 대소비교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루트가 양쪽에 없기 때문에 양쪽에 만들어 줄 겁니다. 루트 25를 5 대신에 쓸 거고요. 루트 36을 6 대신에 쓸 거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렇게 제곱인 걸 이용해서 루트와 함께 쓸 수 있다라는 걸 배우고 간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 루트 근호 안에 있는 숫자들 역시 25, 3n, 36으로 대소비교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n이 8 들어가면 24니까 안 되고요. 9부터 10이 들어갔을 때 딱 36이니까요. 9, 10, 11밖에 안 되죠. 그래서 3개가 된다. 근호가 없기 때문에 12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 문제에서 지금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fx라 할 때 f1, f2, f3에서 f9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f1은 뭘 물어보는 거냐? 루트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그리고 예를 들어 루트 F9 같은 경우에는 루트 9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거든요. 그럼 우리가 커다란 수직선에다가 하나씩 표시를 좀 해보면은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느냐? 얘네들이 루트 2는 어차피 루트 4랑 같아요. 얘는 루트 9고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있을
당연히 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있을 거라고요. 당연히 2와 3 사이에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루트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1개, 1 하나. 얘 그냥 3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개. 근데 예를 들어 F8이면 루트 8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겠네요. 루트 8이면 아직 3 되기 전인데 얘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까지밖에 안 되죠. 2개.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하실 수 있냐? F1, F2, F3은 다 1이에요. 이거 이하의 자연수, 요거 이하의 자연수 다 1밖에 아직 안 돼요. 얘부터 1, 2를 포함하겠죠. 1, 2, 1, 2. F4부터 F8까지는 2고요. F9 혼자 지금 3이다. 그러면 1이 3개,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잖아요. F1도 1, F2도 1, F3도 1, 1 더하기 1 더하기 1, 2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할 거니까 2가 계산했을 때 5개 되고요. 4, 5, 6, 7, 8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3이 1개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거 계산했을 때 16 이렇게 되죠. 네, 곧 종칠 건데요. 시간이 조금 넘기겠지만 숙제 좀 잘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제 듣고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네, 샵 쓴 건 50번입니다. 선생님 문제번호 있기 때문에 그거 이용해서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잠시만요. RPM 2-1을 미리 사셔야 돼요. 이거 내신 교재인데요. 이것까지 다음 주 숙제로 같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숙제로 나가는데 일주일 단위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숙제로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 오시면 되겠고. RPM은 일주일 단위로 검사할 건데 그래도 주말이 있으니까 제가 주말 끼고 항상 금요일에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이렇게 공지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테스트실로 이동하실게요. 304일 거고요. 3층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넌 RPM 필요 없어. 왜냐면 너 일요일 같은 거 지금 한번 공부해. 교회 끝나면 되잖아. 교회 하루 종일 다 거짓말하지 마. 진짜 안 돼.